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며 다시금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과거 트럼프 1기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숨은 의도와 현 시장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행부 파트너 부자TV 수민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현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략적인 흐름들을 좀 잡아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시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동시에 이 관세를 좀 피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유망한 주식은 무엇일까, 이 부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 맞이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해서 발표해줬었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2월 한 달간 진행하는 무료 특강과 카톡방 이벤트, 저번 달에 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때 참여해주셨던 분들이 거의 5,000분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는데, 근데 여건상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드릴 수는 없고, 추첨을 통해 또 일부 우리 구독자분들만 따로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2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경에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셨던 그 휴대폰 번호로 제가 부자TV 카톡방 초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마 아직 초대장이 온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문자 온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부자TV 카톡방 초대라고 해서 하트 뿅뿅 남겨드렸던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요, 2월 한 달간 무료 특강과 함께 카톡방에서의 추가적인 소통, 인사이트 제공해드릴 거니 저번 달에 시청해주셨던 분들 잊지 말고 확인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일까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빈자리는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가 모집의 기회가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즉 이번 주 수, 목 중으로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당첨이 안 되셨던 분들도 추가 모집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문자 메시지 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도 이렇게 올려드리겠지만 추가적인 특강 및 기타 여러가지 이벤트들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요, 함께 또 공부해서 으쌰으쌰 올해 대박 날 수 있는 기회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죠.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보편 관세를, 그리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를 부과한 것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조치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즉 IEEPA를 근거로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세를 부과하던 중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우방국에게까지도 관세를 부여하면서, 야,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국가들에게까지도 새로운 무역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한국도 이러한 관세에 자유로울 순 없겠다. 실제로 유럽에다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한 만큼, 야, 이거는 진짜 트럼프 2.0 시대에 다수의 국가들이 이 미국의 관세에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런 불안감이 커진 것이죠. 이에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또 보복 관세 가능성도 있고,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좀 예고했죠.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에까지도 미국이 약 10% 정도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계속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은 약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출의 민감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한국 증시 역시 한번 휘청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관세를 부과할까요? 과거 트럼프 1기 때는요, 단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아직까지도 미국향 무역 적자를 크게 발생시키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계속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트럼프는 특히나 사업가인 만큼 계속 중국 쪽으로 손해를 볼 순 없다.
라고 하면서 과거 트럼프 1기 때 대중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침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도 포함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이유를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명목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겉으로 보여지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숨은 의도는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우회 수출 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거죠. 물론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그리고 펜타닐 등의 마약이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중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도 보시면 관세 부과를 한 달 보류해 줬는데 그 이유가 멕시코의 국경 강화 약속 등을 이유로 한 달간 멕시코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에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를 투입하며 마약 처단을 위한 인력을 10,000명 유지하고 마약 범죄 조직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등 미국에 이러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단속에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을 캐나다, 멕시코 입장에서 야야야 오케이 미국아 너네가 원하는 거 할 테니까 좀 밀어줘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해결하겠다라고 한 의지를 보여주자 관세를 한 차례 미룬 것인데 사실 그 숨은 의도를 생각해보면 이대로 관세 부과를 아예 안 하는 거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눈에 가시잖아요. 근데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자꾸 우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느냐? 미국은 지금껏 중국에게 수출 통제와 각종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멕시코한테 부품을 팔아요. 그리고 그 멕시코에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이러면 직접적으로 미국이 멕시코에게 관세를 부과하진 않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추가적으로 멕시코의 공장에는 중국인들까지 마구마구 또 고용하다 보니 중국인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고용도 늘려 경제도 풍요롭게 만들어 그러면서 미국의 그 관세의 화살은 또 요리조리 싹싹 피해.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놔두고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이 그리고 있던 이제 부정적 시나리오인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이 한 차례 좀 자극이 되면서 시장이 살짝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흐름은 단발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임기 하에 트럼프 2.0 시대 안에서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충분히 얼마든지 다시금 관세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 게 트럼프고 캐나다, 멕시코 외에도 유럽이나 심지어는 우리나라에게까지도 그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만한 인물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또한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차례씩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으면 때릴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막 몰빵식의 투자는 좀 자제하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일정 부분은 좀 챙겨놓은 채로 선택과 집중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관세 정책이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를 더 인상하게 된다면 그 관세 부과를 당한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판매하는 그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 경쟁력에서 동종 업계들에 비교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을 하는 국가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미국도 사실상 또 자유로울 수가 없겠는 게 그렇게 수입하는 품목들의 세금이
부과돼서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즉 물가의 상승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아직 물가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튀어오르게 되면 또다시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미국 증시는 크게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에 따른 부담은 사실 미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분명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죠. 게다가 앞선 바이든 정권 때 워낙에 경기 부양책을 많이 펼쳤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있고 부채 부담이 너무나 커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이 가해지면서 금리를 또다시 올려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는 정말 좋지 않은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관세를 완전히 공격적으로 당장에 막 10%, 20%, 40%, 50% 막 이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나, 충분히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 협상 카드로는, 특히나 중국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카드로는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실제로 이번 주에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갑자기 하루 만에 2%, 3%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우리는 또 경험해봤다시피 충분히 다시금 이러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시 폭락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실제로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도 관세를 부과했을 때 당시에 S&P 500 기준으로 최대 조정을 크게 경험했던 게 10% 정도였거든요. 그 이상 막 20%, 30% 폭락하는 상황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또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하고 금리도 이제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로 인해서 막 미증시가 크게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폭락을 하는 상황까지는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 이내에 한 5에서 10% 정도의 단기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겠지만 상승 중에 충분히 중간중간 하락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흐름은 특히나 이번 2, 3월 정도에 시장을 많이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서는 첫 번째가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말자. 어느 정도는 단기 하락 조정을 좀 대비해서 일부 방어적인 포지션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어적인 포지션은 현금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 그 관세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관세 피해를 받는 업종이 아니라 관세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크게 무너뜨릴 만한 폭락을 우려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는 게 좋겠다. 대표적으로 주도주 위주로 단기 하락 장세를 틈타서 좀 모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무역 분쟁이 좀 더 확산되고 커지면서 탈세계화 국면이 보다 커질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산업을 보더라도, 기업을 보더라도 수출이 다변화가 되어 있고 좀 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미국, 중국의 그런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보는 게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 게, 이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좀 피해주, 우려가 되는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래도 관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우리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과거 트럼프 1기 때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세에 크게 타격을 받았던 주식들은 시장보다도 더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피한다, 위기를 좀 피한다라는 생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좀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는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화학, 이러한 제조 기반의 전통 산업들을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부장 쪽은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향으로 매출 비중이 꽤나 있는 쪽은 좀 우려감이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좀 안정적인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관세라 함은 결국 이제 수출에 대한 요인에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수출주가 아닌 반대의 내수주, 결국 그 기업이 타겟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겠죠. 관세에 자유로운 거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내수주가 뭐 예를 들어 식품, 뭐 통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도 별로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내수시장 점점 줄어들고 지금 내수시장 안 좋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별로 끌리지가 않는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을 하더라도 좀 더 관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본 결과 일단 첫 번째, 관세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 쪽 싸다라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수익성의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성장성까지 겸비한 주식이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무형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죠. 애매하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기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에도 좀 더 쉽고요. 물론 이게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뭐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슈 이런 이슈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식 관세의 경우에는 주로 제품 수입에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관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관세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가 되는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약품은 아무래도 무역 분쟁 시에도 우선적인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왜냐,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건강이 걸려있는 환자 치료와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의료기기 일부 품목은 이제 부품 장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실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산 의료기기에 관세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 바이오 의약품, 원료 의약품 이쪽은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고율 관세가 나왔던 사례가 거의 드물고요. 이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의료 AI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의료기기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되면 의료기기 관세율은 적용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이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소프트웨어 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뜩이나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2025년 대표 유망 산업 중에 탑3로 꼽은 섹터가 AI 소프트웨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볼 게 아니라 AI랑 연결지어서 보면은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또 욕심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최근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의료 AI 이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팡팡 띄워줬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이 피지컬 AI 시장을 앞으로 점치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이 의료 AI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투자 이 포인트 관점을 이 의료 AI 쪽으로도 생각해보면서 다음 주도주의 후보군으로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관련 종목군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루닛이라는 기업이 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 뷰노도 마찬가지였고요. 딥노이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신약개발 관련해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줬고, 또 신규 상장 관련해서 3빌리언이라는 종목 역시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AI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외에도 이 의료 AI 쪽을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AI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외에 2025년 유망한 산업 탑3로 꼽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었죠. 이 조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전화할 정도로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 철강 가격이 관세 영향을 좀 받게 되고 하고, 또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은 조선에 들어가는 원자재 장비 비용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선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과 함께 실적의 우려감을 좀 표명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조선도 어느 정도는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좀 챙겨놓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가뜩이나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료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1월에 가장 강한 주도주가 그 해에 1분기 내지 상반기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1월의 주도주가 누구이냐, 1월에 가장 강했던 주식이 누구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역시나 로봇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로봇을 2025년 다시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한 로봇주가 올라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무려 13에서 18%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로봇도 참고로 부품 장비주로 분류가 돼서 관세 부과 위험이 아예 배제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제조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로봇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선이랑 마찬가지로 로봇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수입품으로 인정이 돼서 관세 대상이 될 잠재적 위험은 매우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중국산 대비 관세 부담은 낮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사실상 제조 관련해서 중국과의 경쟁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으로 많은 관세를 걸어버리면서 한국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는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쪽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선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에 비교했을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는 이제 산업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좀 챙기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탑5가 조선, 로봇, 제약바이오,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이쪽인데, 이 중에서 조선이랑 로봇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고 또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수익 실현을 좀 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오히려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또 의료 AI 이쪽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오히려 기회를 받고 주목을 받아서 돈의 흐름이 몰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후보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연휴를 잘 지내고 오니까 막 트럼프가 관세를 막 부과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미 시장이 뭐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만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하락 조정을 좀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알차게 꾸려서 상대적으로 관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좀 줄이고 관세를 좀 오히려 피하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쪽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유동적인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025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며 같이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자 행보 되세요. 뿅.